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 물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생활 가이드입니다. 가끔 세면대나 변기가 이유 없이 막혀서 마음이 불안해지실 때가 있죠.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막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풀어낼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잠시만 품고 계세요. 금방 공감과 안도로 바뀌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스스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희망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집안의 작은 골칫거리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물은 내렸는데 세면대 물이 다시 역류하고 변기는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때가 있죠.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싶은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욱 막막하시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막힘이 집 구조 전체의 큰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실까요? 큰 공사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집 배수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막힘의 주범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과 작은 비닐 조각, 치약 뚜껑 같은 이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머리카락은 실타래처럼 엉키고 여기에 비누 찌꺼기와 기름때가 달라붙어 두꺼운 벽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는 잠깐 물이 빠지는 것 같아도 이 벽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마치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실제로 지난달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세면대가 자주 막혀서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끓는 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막혔고 점점 더 자주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혹시 집 전체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혹시 물이 넘칠까봐 불안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배수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카락 뭉치 사이로 작은 칫솔 포장 비닐이 끼어서 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 작은 비닐 조각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닐을 제거하고 나서는 머리카락 거름망을 세면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만 거름망을 비워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힘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로 바뀌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막힌 문제의 핵심은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다나 식초로 기름때만 살짝 걷어내고 끝내시는데 이렇게 하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막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면대에는 거름망을 설치하고 변기 주변에는 자잘한 물건들을 올려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정기 점검만 해도 막힘의 8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세면대 거름망을 주 1회 정도 확인해서 머리카락을 바로 버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이나 세면을 하신 후에는 포장 비닐이나 작은 뚜껑 같은 것들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또 막힐까 하는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막힘이 생기면 흔히 약품 한 병을 쭉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잠깐은 나아지는 듯 하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실 텐데요. 혹시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배수구 전용 클리너는 분명히 머리카락이나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법에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붓는 방식으로는 약품이 막힌 덩어리 속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더 위험한 것은 서로 다른 약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락스와 세제를 함께 넣으면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기가 예민해지신 분들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이정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그분은 얼마 전 싱크대가 막히자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락스와 주방세제를 함께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금세 매캐한 냄새가 올라와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서 급히 창문을 모두 열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면서 자칫 큰일이 날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용 클리너만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으니까 효과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종지의 클리너를 덜어서 10분 간격으로 소량씩 3회에서 4회 정도 나눠서 부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시니 이틀 만에 물길이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무서운 냄새 없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놓이셨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이 방법만 쓰신다고 하세요. 이처럼 전용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소분해서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품은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이 방식이 약품이 막힌 덩어리에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녹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약품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빠르게 흘러내려가면서 막힌 부분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소량씩 나눠서 부으면 각각의 약품이 막힌 부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약품 사용 시에는 절대로 다른 화학 제품과 섞지 마세요. 염소계 표백제와 산성 세제가 만나면 독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제품만 그리고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용 클리너를 요구르트 한 컵 정도의 분량씩 10분 간격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나눠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약품과는 절대 혼합하지 마시고 항상 창문이나 환풍기를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또 막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부드럽게 풀리실 거예요. 끓는 물이면 무엇이든 다 녹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막힌 곳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더 심하게 막히거나 어디선가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순간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두시면 마음이 한결 안심이 되실 거예요. 뜨거운 물은 분명히 기름때나 비누 찌꺼기 같은 것들을 녹여서 일시적으로 나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막힘의 주된 원인인 머리카락이나 섬유 등은 뜨거운 물로는 녹일 수 없어요. 게다가 우리 집 배관의 대부분은 PVC나 주름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재질들은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변형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주택일수록 배관의 내구성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끓는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배관의 수명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누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최말수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그분은 배수구가 막힐 때마다 끓는 물로 응급처치를 하시곤 했어요. 당장은 뚫리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욕실 바닥이 자꾸 축축해지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습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자세히 살펴보니 세면대 아래 주름관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설마 뜨거운 물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다가 수리기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분은 그때 정말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어쩐지 죄송한 마음까지 드셨다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주름관만 교체하면 되는 정도였지만 만약 더 심해졌다면 벽면까지 뜯어내야 할 뻔했다고 하니까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만 사용하시고 전용 클리너를 주기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니까 재발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배관이 다시 망가질까 하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끓는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세요. 꼭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물로 마지막 헹굼만 해주시고 근본적인 처리는 전용 클리너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지갑과 마음을 지키는 길이잖아요. 당장의 편의를 위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온수를 사용하실 때는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제한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용 클리너로 예방 청소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혹시 또 배관이 새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안도로 바꿀 수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남은 쌀이나 오래된 매실청을 발견하실 때가 있죠. 이참에 변기에 싹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건물 전체의 문제로 번진다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요? 불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확실히 선을 그어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변기에 버려도 되고 무엇은 절대 안 되는지 명확히 아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변기는 애초에 배설물과 변기용 휴지만 흘려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관에 무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특히 쌀이나 매실씨, 떡 같은 음식물들은 물에 불어나면서 더 커지고 무거워서 잘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관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져서 마치 강력한 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막힘이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아래층이나 옆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박종팔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이신 그분은 얼마 전 오래된 매실청이 곰팡이가 피어서 버리려고 하셨는데 양이 많아서 변기에 조금씩 나눠서 버리셨다고 해요. 그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1층에서 화장실 바닥으로 오수가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자신이 버린 매실청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전문 업체를 불러야 했고 원인을 찾기 위해 배관을 뜯어보니 매실씨들이 뭉쳐져서 완전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셨다고 해요. 아래층 주민들께도 피해를 끼쳤고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는 음식물은 반드시 분리배출만 하신다고 해요. 아무리 급하고 귀찮아도 절대 변기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식물은 절대로 변기로 보내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에는 변기용 휴지만 두시고 두꺼운 키친타월이나 물티슈 같은 것들은 휴지통으로 버려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 교정이 나중에 큰 비용과 걱정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당장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화장실의 변기에는 휴지만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붙여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액체류는 전용 봉투와 하수구 거름망을 활용해서 부엌에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안 대신 예방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으실 거예요. 막힘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당장 부를 사람도 없고 시간은 늦었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나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욱 그렇고요. 그럴 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응급법이 있다면 마음이 훨씬 든든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방법들이거든요. 변기나 배수구 막힘을 푸는 핵심 원리는 바로 압력입니다. 뚜러뻥이나 청소솔의 비닐을 감는 방법, 페트병을 이용하는 방법 모두 압력을 만들어서 막힌 덩어리를 밀어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마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는 절대로 여러 가지를 섞지 마시고 환기는 기본으로 해주셔야 해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수원에 사시는 오미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66세이신 그분은 어느 날 밤중에 변기가 막혀서 정말 당황하셨다고 해요. 뚜러뻥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시다가 청소솔과 비닐봉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청소솔의 비닐봉지를 여러 겹 단단히 감아서 변기 구멍에 밀착시킨 다음 힘껏 눌러보셨는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막힘이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때 정말 신기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뚜러뻥을 하나 사서 상비에 두시고 변기 위에는 물건을 올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작은 지혜 하나로 큰 불안에서 벗어나신 거죠. 응급 상황에서는 밀착시켜서 강하게 눌러 압력을 전달한 다음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힘들다면 페트병보다는 청소솔의 비닐을 감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에요. 손잡이가 있어서 조절하기가 더 쉽거든요. 응급조치가 끝나신 후에는 전용 클리너로 남은 찌꺼기들을 깨끗이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뚫어놓기만 하면 또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평상시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수구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용 클리너로 예방 청소를 해주세요. 거름망도 꼭 설치하시고 자주 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에는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작은 관리가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해주는 거거든요. 집에는 변기용 뚜러뻥을 하나 정도는 꼭 상비해 두세요.
세면대용과는 크기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뚫어뻥이 없을 때는 청소솔에 비닐봉지를 감아서 밀착 압력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사용하기 전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만 준비해 두시면 막힘 앞에서도 마음이 희망으로 채워지실 거예요. 더 이상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함께한 내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막힘으로 인한 불안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경제적이거든요. 오늘 배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먼저 막힘을 막아낸다는 든든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